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요, 천해마경 진전입니다. 이 게임은 오늘 두 번째 리뷰 시간이죠. 그럼 게임을 플레이하러 빨리 출발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는 모두 8명입니다. 오늘은 이 게임에서 제일 약한 캐릭터 킨으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캐릭터마다 각자 싸우는 지역이 있잖아요. 나와바리 구독자 루비님께서 그 지역을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임은 1995년 6월에 오락실에 첫 등장을 했습니다. 그 시절 게임 잡지종 구입해서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 캐릭터들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천해마경이라는 허드슨에서 만든 RPG 게임이 굉장히 히트를 쳤거든요. 그 중에서도 천해마경 2편, 지금 우리의 상대편으로 나온 만지마루가 등장하는 이 편이 굉장한 빅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플레이하는 캐릭터 키누, 이 편의 히로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게임에서는 술법에 특화가 된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요. 제가 키누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사용한 이 술법, 식신을 3마리 소환해서 적한테 날리면은 적이 맞았을 때 우리는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요. 그동안 식신이 붙잡고서 상대편을 때리고 있어요. 이 게임에 키누만의 버그가 있거든요. 식신을 날렸을 때 주문을 외우느라고 못 움직이잖아요. 버그를 이용하면 주문 안 외우고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식신과 같이 때릴 수가 있어요. 오,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그 버그 플레이를 이용해서 최약체인 키누를 최강캐처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사용해도 이렇게 막히면 그냥 한 타이밍 날리는 것 뿐입니다. 이 울음소리는요, 애견 시로가 공격을 나갔을 때 다시 시로를 공격을 시키면은 이미 공격을 나가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저렇게 키누가 웁니다. 앞으로 키누의 울음소리 많이 들으실 거예요. 키누가 술법이 많은 캐릭터이긴 한데 파워가 약하고요. 그리고 공격 자체가 단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캐릭터 등급표를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보면은 항상 최하위에 있어요. 첫 판은 손풀기였고요. 이번 판에 버그를 이용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누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애견을 무기처럼 사용을 하고 있죠.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공중에서 무기 날리기 기술을 사용하는데 키누는 무기 날리기가 아니라 장풍 같은 에너지탄을 날립니다. 그래서 무기를 집으러 다시 안 가는 것도 이 게임에서 꽤 유리한 거거든요. 그 점 하나는 키누의 장점이고요. 우리의 상대 캐릭터 지라이아는 불의 일족에서 갈라져 나온 두꺼비족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술법이 두꺼비를 타고 나타나서 화염탄을 발사하죠. 저 화염탄이 무서운 게 하단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서서 막으면 무조건 맞아요. 앉아서 막아야지 되는. 아이고, 지금 서서 막았기 때문에 제가 맞은 거예요. 이 기술은 대공기로 쓰면은 참 좋을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요, 실전에서 사용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완벽하게 100% 예측을 하지 않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없는 것보다 낫다, 그런 겁니다. 키누는 손은 빨리빨리 나의 손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다리 공격은 무조건 시로가 공격을 합니다. 공중에서
강발을 누르면은 시로가 갑자기 공격을 하러 나가고요. 앉아서 강발을 눌러도 이렇게 시로가 공격을 합니다. 키누가 최약해이긴 하지만 하수 상대로 고수가 농락을 하기에 좋은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하우가 약하니까 상대편을 많이 때릴 수 있고요. 멀리서도 때릴 수 있습니다. 술법도 다양하고요. 잘 보세요. 지금 버그를 사용합니다. 조건 완성했고요. 사용합니다. 이게 뭔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겠죠? 저도 어렵게 배운 기술이기 때문에 빠르게 공개하긴 아까운데요. 승리대사 보신 후에 알려드릴게요.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한번 보고 이해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식신버그를 사용하는 조건은 첫 번째는 무조건 매직, 술법 페이지가 가득 차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새 부르기 기술을 사용을 해야지 됩니다. 새 부르기는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서 주먹 버튼을 눌러야지 되거든요. 앉았다가 일어나는 시간 1.5초, 부른 새가 사라질 때쯤 술법 식신 부르기 사용하면은 게이지가 쭉 줄어들었죠. 이때 아무 기술이나 사용하면 자동으로 식신이 발사가 됩니다. 저는 구름 숨기 기술을 사용해서 식신을 발사했고요. 식신이 마구 때리고 있는데 저는 주술을 외우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 가서 같이 때려줍니다. 이번에 성공했기 때문에 상대편 에너지 3분의 1 정도를 뽑아냈죠. 콤보를 이용할 줄 알면은 더 많이 데미지를 줄 수 있겠죠. 새 부르기는 모으는 시간에 따라서 나오는 새 모양이 달라집니다. 오래 모으면 큰 새 한 마리, 조금 모으면 작은 새 한 마리, 적당히 모으면 작은 새 3마리가 날라오거든요. 그런데 식신 버그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큰 새나 작은 새 3마리가 나오는 타이밍에는 버그 사용이 어렵더라고요. 어차피 버그를 빨리 사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새 부르기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새 부르는 게 저는 그 타이밍이 제 손에 제일 맞더라고요. 이번 상대는 이 게임의 노홍철이라고 부르는 가부키인데 실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상대는 덩치가 굉장히 크죠. 덩치가 크다는 건 어디를 때려도 빗나갈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버그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식신은 총 3마리가 날아가는데 가끔 2마리만 날아가고 나중에 1마리가 이렇게 따로 날아갈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저도 왜 그런지 모릅니다. 버그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 1마리가 계속 내 몸에 남아있을 때는 주술 게이지가 가득 차 있어도 기술을 사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이 왜 안 나가? 그럴 때는 저렇게 한 발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인거죠. 고쿠라쿠는 외모만 보면은 악당처럼 보이지만요, 성격은 굉장히 무난한 캐릭터고요. 천해박영 2편에서 주인공을 도와주는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싸우는 곳이 굉장히 특이하죠. 바닷속에서 싸우는데요, 저 뒤에 인어가 있습니다. 고쿠라쿠가 사랑에 빠진 인어고요. 저 인어와 살기 위해서 1000년을 살 수 있는 인어의 눈물을 먹은 자입니다. 외모는 중년의 아저씨지만요, 게임 속의 나이는 1024세고요. 그 중에 992년은 감옥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덩치가 크니까 역시 맞는 부위도 넓으니까요, 식신에 잘 걸립니다.
식신 부르기 버그를 사용할 줄 아니까요. 이제는 게임 시작할 때마다 버그를 하나 저축해서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해줍니다. 에너지를 많이 뽑은 상태에서 첫 판을 시작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요. 게임을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갈 수가 있죠. 우리의 상대 스나데는 샤넬마경 1편부터 등장했던 주인공 캐릭터 중에 한 명이고요. 불의 일족에서 파생된 민달팽이 부족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필살기는 민달팽이를 사용하고요. 손에는 큰 도끼를 들고 있지만 오리지널 천해마경 게임에서는 다른 무기, 활이나 검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도 제일 잘 다룰 수 있는 무기는 대형 도끼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부를 굉장히 싫어해서 벌목꾼이 되려고 했지만 나무도 잘 못 뺀다고 합니다. 벌목꾼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도끼를 잘 다루는 캐릭터가 된 거죠. 바로 전에 리뷰했던 캐릭터죠. 야구모. 쌍둥이 자매고요. 언니도 야구모도 가부키 배우입니다. 그래서인지 싸우는 곳의 장소가 배경을 보시면 가부키 무대가 보이고요. 성격이 외모에 비하면 굉장히 남성적입니다. 캐릭터 엔딩을 보시면은 격투 세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낫다는 걸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 대사를 하죠. 대전 격투 게임을 개발했을 초기에만 해도요, 복장을 거의 알몸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게임을 발매했을 때도 인기 캐릭터였지만요, 정점에 설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작진에서 무마시켰네요. 사용하는 무기는 철부채이고요. 무한대로 뽑아서 사용을 합니다. 던지기를 해도 철부채는 손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던지기를 사용하고요. 그 던지기의 성능도 좋기 때문에 CPU 상대로 엔딩을 보기에는 무난합니다. 식신 날리기 기술은 가드를 해도 가드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는 게 굉장히 단점이에요. 오로치마루, 천해마경 시리즈 1편부터 등장한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식신 버그를 사용했는데 사용했을 때 3발이 다 날아갔거든요. 그런데 맞는 건 2발만 맞았습니다. 저는 반대편에서 때려야지 상대편이 밀려나지 않기 때문에, 밀려나면은 맞다가 덜 맞거든요. 반대편에서 때리는데 안 맞았던 식신 한 마리가 다시 나와서 같이 때려주죠. 이러면 땡큐죠. 에너지를 많이 뽑을 수 있으니까요. 매번 이러면 좋은데 가끔 나오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버그 사용해서 많이 때리면은 짜릿합니다. 새부르기가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하기 때문에 식신 버그 사용하려고 했다가 새부르기만 하고 실패를 해도 그렇게 타이밍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이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을 안 해주면 그것도 고맙죠. 우린 아이고 식신 버그 썼는데 또 하나가 나중에 나왔네요. 식신 버그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 거리를 주면 우리에겐 정말 고마운 상대일 뿐입니다.
지금 식신버그 조건 사용을 달성을 했지만 저한테 한 대 맞으면 버그 조건이 사라집니다. 아까운 술법 게이지만 하나 날리게 되는 거죠. 버그 조건이 완성됐다. 빨리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일 캐릭터전이네요. 키누의 나이는 14세입니다. 몸무게가 38kg 밖에 안 되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적당한 몸무게겠죠. 소녀들의 몸무게는 제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키누라는 캐릭터가 약간 원거리 공격을 좋아하거든요. CPU가 그렇게 우리를 공격을 하죠. 우린 고맙죠. 버그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를 주니까요. 식신 3마리가 모두 다 맞았는데도 버그를 사용 안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맞았을 때는 에너지가 정말 얼마 빠지지가 않네요. 상대의 주술 에너지를 싹 뽑아내는 기술인데 뽑아냈으면은 내가 그 에너지를 사용하면 좋았을 텐데 그냥 상대 에너지만 뽑아내고 나의 주술 에너지도 사용하고, 물론 저 기술이 들어가 있는 동안은 상대편은 주술 에너지가 차지 않아요. 그동안 나는 차서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그런 기술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식신 버그를 사용하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이 버그 없었으면은 키누는 완전히 인기 없는 캐릭터가 될 뻔했어요. 와, 시작하자마자 필살기 한번 맞았는데 이게 뭔가요? 에너지가 정말 헛웃음이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이건 사기야! 그런 게 절로 입에서 나오죠. 그냥 몇 대 맞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방어한다고 가드를 하면은 가드 데미지도 한 3분의 1 정도 빠지거든요. 엄청납니다. 중간 보스라고 필살기도 얼씨고 필살기도 금방 풀리고 뭐 되는 거 하나도 없는 중간 보스, 이 정도 되면 그냥 지지 쳐야지 됩니다. 와, 정신없이 몰아치네요.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끝판 보스보다 끝판 보스 가기 전에 망토를 넘어선다는 게 더 어려운 거죠. 얘 때문에 끝판을 볼 수가 없었죠. 시작하자마자 날리는 망토의 필살기 정말 밉네요. 그리고 생긴 것도 원숭이잖아요. 하는 짓도 그냥 미워 보입니다. 도구로 밀어서 기절시킨 다음에 필살기를 사용했습니다. 아, 버그를 이용했으면은 뭔가 일격필살이 됐을 텐데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지만 졌네요. 오락실에서 이 게임 해보신 분들 처음에 만난 중간 보스한테 많이들 패하셨죠? 이길 때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중간 보스의 승리 대사를 보는 것도 괜찮네요. 그때는 뭐라고 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역시 시작하자마자 필살기를 사용하죠. 이제는 패턴을 알았으니까 안 맞으려고 했는데 장풍을 날리니 기분 전환을 하려고 이번에는 핑크색 키누를 선택을 했습니다. 키누는 원거리를 선호하는 캐릭터라고 잡기조차도 저렇게 적을 멀리 쳐냅니다.
망토는 천해마경 시리즈 거의 대부분에 출연을 했고요. 죽지 않는, 그리고 패배를 담당하는 중간 보스로 많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서도 중간 보스로 등장을 했지만 너무 강력한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 패배만 안겨주는 그런 아주 어려운 보스죠. 일단 첫판 기선제압은 했고요. 시작하자마자 분명히 또 장풍을 날리겠죠. 점프로 피합니다. 이게 에너지 제일 적게 빠지는 가드 방법이고요. 장풍도 위력도 좋은데 굉장히 빠르게 우리에게 날라옵니다. 에너지 원숭이가 먹었네요. 너무 근접 공격을 하려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죠. 버그를 사용할 시간을 안 줍니다. 키누의 유일한 도트 데미지로 에너지를 뺄 수 있는 롤링 어택으로 겨우 이겼습니다. 두 번째 중간 보스 카라쿠리 병사입니다. 바로 전에 만난 망토가 너무 어려운 중간 보스였기 때문에 카라쿠리는 쉬운 중간 보스처럼 느껴지지만요, 덩치가 크니까 리치도 길어서 원거리 공격을 하는 캐릭터가 아니면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 게임 유일의 생명체가 아닌 상대입니다. 이 불공격이 정말 사거리가 깁니다. 위력도 강력해서 잘 맞으면 에너지 3분의 1 바로 날아가고요. 우리도 시로를 이용해서 원거리 공격을 해주면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물론 바로 전 망토에 비해서요. 움직일 때마다 찰컹찰컹 소리가 굉장히 귀에 거슬립니다. 로봇이라 그런가 봐요. 한번 저 소리를 듣기 싫다 느껴지면은 이번 스테이지는 굉장히 시끄러운 스테이지가 되는 거죠. 로봇이니까 효과음밖에 없습니다. 비명 소리라던가 기술을 사용할 때 대사도 없고요. 이 게임에서 성우가 없는 유일한 캐릭터이기도 하군요. 에너지도 먹었고요. 조금 유리한 것 같아서 기술 좀 사용해볼까, 버그 좀 사용하자라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는데 불리해졌습니다. 역시 방심하면 안 돼요. 보스는 보스입니다. 또 질라. 다음 판 열심히 해야겠네요. 버그가 준비됐고요. 식신 버그는 구름 숨기 기술이랑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구름 숨기 기술은 거리도 잘 재야되고 타이밍도 잘 재야지 되는데, 거리 잘못 재면은 괜히 식신 버그를 잘못 식신 버그 한 마리가 또 남아 있었네요. 그걸 또 잘 맞아줬고요. 카라쿠리는 이 다음에 만날 끝판왕 호위 로봇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끝판왕과 싸우려고 만든 로봇인데 이 로봇을 만든 사람이 끝판왕한테 잡혀가지고 끝판왕이 이 로봇을 사용하게 된 거죠. 이 게임의 끝판왕입니다. 이름은 자신사이. 굉장히 우리를 도발을 많이 합니다. 끝판왕인데 품격이 없죠. 도발을 너무 자주 해요. 천해마경 1편에서도 보스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시급한 보스인데 그렇게 강력한 느낌이 들지는 않죠. 우리를 도발만 많이 할 뿐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두 판을 이기면은 변신을 합니다. 그때는 완전히 사기 캐릭터가 되는 거고요. 변신 후가 너무 강력하다는 거지 지금도 사실 강력합니다. 변신 후에 더 강력해지는 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열심히 도발하는 거겠죠. 혹시나 우리가 지면은 이어서 하라고? 천해마경에서는 대문교의 교주로 나오고요. 인간의 나약함이 안타까워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자 대문교를 만들었는데요. 인간이 왜 불행한가? 나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지는가? 강해져야 한다. 강해지려면은 인간의 몸을 더 강하고 강력한 생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철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낡은 것을 모두 처리하고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인간들을 청소하기 시작을 한 아주 나쁜 놈이죠. 정말 어렵게 이겼습니다. 3本目始め. 식신버그를 장착을 했는데 한 대 맞아서 제대로 작동할지 모르지만 구름숨기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바나나 껍질을 밟아서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장풍 계열이 굉장히 많은 보스죠. 저렇게 3개의 삼각형이 날라오는 전격계, 그리고 맞으면은 얼어버리는 빙하계도 있고요. 그리고 손끝에서 불새도 날립니다. 불도 다룰 줄 알고요. 얻어 걸려서 이겼죠. 그냥 버그 사용하려고 새부르기 기술을 사용한 것 뿐인데 어떻게든 이기면 되는 거죠. 끝판왕의 변신한 모습, 이름도 바뀝니다. 루시펠러. 무기 던지기가 조금만 사거리가 길었어도 뭔가 이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루시펠러의 발차기 날라서 찍기가 어우 가드 데미지가 엄청난데 이번엔 맞았네요. 얘는 공격 자체가 그냥 다 가드 데미지가 많이 들어오네요. 시로가 사거리가 좀만 더 길었어도 좋았을 텐데 뭔가 계속 아쉽습니다. 가드 해도 이제는 제가 가드를 해도 어차피 질 거기 때문에 움직여 봤는데 네,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한 판이 더 남아있기 때문이죠. 어휴, 가드 데미지가 정말 사기적이죠. 인간은 나약하니까 강해져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생물로 태어나야지 된다고 자기가 의견을 냈는데 자신의 몸을 이렇게 강하게 개조를 한 거죠.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교주네요. 무기 던지기 기술을 사용해서 보스가 맞으면 넘어집니다. 그때 새부르기 타이밍이 나오네요. 버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고,
몇 대 못 때렸네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술법을 채워주는 도깨비 한 마리가 또 나와줬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이겼는데 이기면 좋죠. 3번目始め 와, 점프해서 뒤로 약간 피한 건데 저것도 사거리가 엄청 나군요. 아이고, 이거는 한 대 맞아줬으면은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뭔가 꼼수가 되는 것 같죠? 기분이 왜 계속 안 하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아이고, 가드 데미지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냥 계속 주먹만 뻗어주지. 싫어. 싫어. 아, 이거는 손해입니다. 제가 요거를 해줬어야지 되는데 공중으로 발차기 하면 가드 데미지 때문에 제가 훨씬 손해네요. 아, 좋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엔딩 봐야죠. 시작하자마자 뒤로 빠지면서 무기 던지기. 맞으면은 세모기. 네, 한번 압축을 했죠. 타이밍 봐서 버그를 이용해서 맞아라. 그래도 에너지 반 뺐으면 성공한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반 빠지면 손해네요. 이걸 맞으면 무조건 넘어지니까 이거 버그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버그를 못 사용했죠. 그냥 기술이 나갔었습니다. 와, 이건 노리고 들어온 겁니다. 가드 데미지를 뛰어넘는, 막아도 막은 게 아닌 2本目 그런 상황이었죠. 식신을 한번 모았고요. 아이고, 때리러 가다가 내가 바나나 껍질을 밟아서. 왜 하필이면 거기에 바나나 껍질이 있니? 히로의 꼬리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건 제가 손해였죠. 제가 발차기로 들어오면은 우리는 가드 데미지가 많이 깎이니까요. 맞아줘. 네, 이때 모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안 맞네요. 맞아주길 바라는데. 네, 맞아줬습니다. 이제 게이지를 모아서. 아, 이거는 또 정직하게 기술을 사용했네요. 이게 급하니까 버그를 이용하고 싶어도 기술이 잘 안 나갑니다. 손이 꼬여서요. 3本目 시작하자마자 뒤로 뛰면서 무기 던지기. 이거 잘 통하네요. 식신 버그를 한번 추적해 놓고요. 상황을 봅니다. 발차기 공격이 올 때 구름 숨기로 살짝 늦었지만 어쩌거나 걸리긴 했습니다. 지금도 식신이 한 마리가 더 나와줬죠. 상황은 땡큐인데 그러면은 식신 버그를 사용할 때 구름 숨기를 사용한 후에 공중에서 무기 던지기를 하면은 한 마리가 더 나오나요? 요거 연구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 최후의 일격을 장전했고요. 대치 중이죠. 마지막 한 타이밍을 나이스 타이밍이죠. 와, 성공하면 이기고 실패하면 지는 거였는데 또 이어서 하기는 싫었거든요. 어렵게 이겼습니다. 이제 엔딩 보도록 할게요.
오락실 다닐 때 이 식신 버그를 알았다면은 더 재미있게 게임을 즐겼을 텐데 뭐 지금 알게 돼서 좀 아쉽긴 하네요. 손에 익히는 거는 좀 어려웠는데 연습을 했거든요. 한번 익히고 나니까 타이밍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5번 중에 4번은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4번 중에 또 상대한테 맞추는 게 쉽지가 않고요. 버그 아니었으면 이 캐릭터 플레이 안 했을 겁니다. 너무 약하거든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지구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강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강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